네, 잠시 후에 있을 2차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와 관련해서 정치부의 이준석 기자 그리고 사회부의 정호윤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말씀드린 대로 10시부터 이 최순실 게이트 2차 청문회가 시작이 되는데 먼저 어제 있었던 1차 청문회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쉽다는 평가가 많은데 어제 청문회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한 13시간 정도 진행이 됐죠. 한 밤 11시 정도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네. 일단은 굴지의 재벌 총수들이 일제히 국회를 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1980년대 후반에 50 청문회 당시에 전두환 정권 때 일해재단 강제 출연 관련해서 그때 청문회 이후로 재벌 총수들이 국회에 한꺼번에 온 것 사실상 28년 만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굉장히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렇게 보면 될 테고요. 네. 그렇지만 결정적인 한 방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벌 총수들 특히 질문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게 많이 집중이 됐었는데 거의 90% 정도 질문이 집중되다 보면 될 테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 이제 죄송하다, 미흡했다, 부족했다, 후회한다, 사과한다, 다양한 표현을 써가면서 자세를 낮췄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뇌물죄와 관련해서 대가성 여부거든요.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없었다라고 했었고요. 다른 재벌 총수들도 대가성은 없었다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좀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이 있었어요.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들었다. 어떻게 보면은 강제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로 읽히는데 어떤 명시적으로 대가성이 있었다라고는 인정한 바로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큰 한방이 없었다 또는 50 청문회처럼 제2의 정주영은 나오지 않았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정조사 청문회 이후에 이제 특검이 진행되고 할 텐데 어떻게 이제 그런 어떤 법리 공방을 좀 염두에 두고 어제도 강하게 좀 부인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큰 한방은 없었는데 어떤 재벌 총수들이 모인 것 자체가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지금 이준석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어제 그 대기업 총수들 8개 기업 굴지의 총수들이 와서 했던 답변들은 사실상 예상했던 부분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딱 정말 짜여진 답변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어제 이들이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석하게 28년 만에 착석하게 된 이유는 미르케이 스포츠재단에 대해서 800억 원이 넘는 돈을 출연했다. 전경련을 통해서 그 돈을 기금을 냈는데 그 돈이 과연 성격이 정치자금 아니면 거기에 대한 강요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강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그렇게 몰고 간다면 어쩔 수 없이 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논리 자체는 방어 논리를 철저하게 쌓으면서 우리는 피해자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쪽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것들이 기업들의 어떤 어제 속셈이었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특검이나 앞서 검찰 조사에서도 좀 집중했던 부분은 과연 이 부분에 대가성이 있느냐, 지금 얘기 나왔던 대가성. 과연 그 수십억, 수백억에 달하는 돈을 그 재단에다가 내는 대가가 있지 않았겠느냐. 네.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거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해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것들을 사업들을 승인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잠재적인 부분. 앞으로 어떤 기업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 정치권 아니면 청와대 윗선에 어떤 좀 비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노렸다는 부분에서 지금 검찰 수사, 특검 수사에서는 포괄적 뇌물죄, 제3자 뇌물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제 기업들은 피해자로 몰고 가려고 방어를 쌓은 거고 앞으로 특검에서는 이거를 포괄적 뇌물죄나 그 직권남용 혐의가 아니고 제3자 뇌물죄로 했을 때는 기업들 자체도 뇌물을 뇌물을 쉽게 말해서 준 거죠. 대통령이나 그 재단에다 주면서 뭔가 속셈이 있는 일부분을 좀 밝혀내는 이것이 앞으로 수사의 쟁점입니다. 네. 남은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집중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전반적으로 두 분 다 어제 새로울 게 없었다 이런 평가를 내려주셨고요. 오늘 청문회도 맹탕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이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장면 다시 한번 보고요.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회장을 물러나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 신문 과정이 있으니까요. 그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통화가 녹음되는 과정은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부모님들의 질문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숨김없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명시적인 지시가 있었던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조사 과정에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말씀드릴 게 있으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미경 회장 퇴진을 요구하신 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총무님 이번 심경 한 말씀만 좀 짧게 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만 좀 해주세요. 예. 델기에게서 수단을 통과를 하면서 네, 조금 전에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출석 장면 보셨고 지금은 현재 김재열 제1기획사장의 출석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간단하게 몸수색을 받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김재열 사장은 정유라 씨를 지원하기 위해서 네. 그 삼성 스포츠단 삼성그룹에서 독일에다가 70억, 80억 원에 이르는 돈을 송금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그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이 돼 왔고요. 또 그 장시호 씨,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조카이자 최순득의 딸인 장시호 씨가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를 평창 동계올림픽의 이권을 노리고 그걸 설립을 했는데 거기다 16억 원을 삼성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지원을 한 데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한 사람으로 의심을 받고 있고요. 이미 두 차례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특검 수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연결 고리를 밝히는데 중요한 핵심 인물입니다. 네, 지금 김재열 제1기획사장이 방문증을 받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 앞서 이제 차은택 씨와 김종 전 차관 그리고 송성각 전 진흥원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교도관이 함께 입장을 했기 때문에 방문증을 따로 받지는 않고 들어갔고요. 현재 김재열 제1기획사장은 방문증을 받고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러 들어가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출입증은 직접 수령을 항상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본인 신분증을 맡기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 출입증을 받고 간단한 검색 절차를 거치고 나서 국회에 들어가게 됐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김종 전 차관이나 차은택 이나 아니면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구속 수감 중인 상황이라서 법무부 호송버스를 타고 왔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사복을 입어도 되고 그다음에 수의를 입어도 되는데 그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모두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성실히 인터뷰를 하고 있는 답할 모습 그런 마음으로 보고 오신 겁니까? 계신데요. 당연합니다. 정현식 K스포츠재단 제가 사무총장이 이미 여러 번 아닐까 말씀드렸고요. 아는 범위 내에서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은 한 27명 정도 증인이 채택이 됐는데 13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또 이 요구서를 전달받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수가 참석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출석한 인물을 조금 짚어드리면 차은택 씨와 김종 전 차관 그리고 송성각 전 진흥원장,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재열 제1기획사장 그리고 조금 전에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현재 출석을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어제보다는 조금 일찍 다들 국회에 도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시 30분에 이제 출석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채택된 증인들 말씀하신 것처럼 27명 중에서 절반 정도밖에 참석을 안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다들 지금까지 몇몇을 제외하고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이후에 검찰에서 공개 또는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던 인물들, 그러니까 참고인이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던 인물들이 오늘 다시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돼서 관련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9시 반에 출석하는 게 동일한 시간이긴 했지만 인터뷰를 꺼려 하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몰려서 많이 왔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전에 미리 온 인물들도 있고 해서 인터뷰를 조금 간단하게 하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어제는 구속돼 있는 사람들이 없었죠. 그러니까 출석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본인이 출석 시간을 임의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게다가 대기업 총수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근데
뭐 구속 수감 중인 뭐 인물들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이동하는 인물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제에 비해서 좀 이렇게 좀 나뉘어서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오는 것 같습니다. 역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출입증을 받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네, 어제와 마찬가지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러 입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K스포츠 재단 같은 경우는 이번 미르재단과 함께 사실 이번 사태 최순실 게이트를 촉발시킨 가장 큰 어떤 중심축이죠. 그러니까 저 K스포츠 재단의 모든 배후에 최순실 씨가 있다라는 의심을 받아왔고 실제로는 뭐 고영태나 지금 뭐 정현식 사무총장이나 오늘 출석하지 않았던 미르재단의 이성환 전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갖고 운영을 했다라고 표면적으로는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최순실이 뒤에서 모든 것을 조정하고 배후에 있었다라고 알려졌고 검찰 수사 결과에서도 그런 식으로 밝혀졌습니다. 정현식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오늘 국정조사에서 만약에 관련 질의를 받는다면 네. 거기에 이 스포츠 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순실이 얼마나 깊숙이 개입해 있었느냐. 본인이 말 그대로 뭐 꼭두각시로 움직였느냐 아니면 거기에 대한 주도권을 최순실이 얼마나 쥐고 흔들었느냐 재단 기금을 운영하는데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해진 내용으로는 정현식 사무총장이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답변을 남긴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재벌 총수들이 들어오면서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과연 이게 청문회에 들어가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게 검찰 조사랑은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검찰 조사 같은 경우는 들어갈 때 많이 보셨겠지만 천편일률적인 답변을 합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 짜맞춘 듯한 답변을 하고 들어가는데 실제로 검찰 조사하는 과정은 저희 공개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오늘 같은 청문회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것이 다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 답변 태도, 정말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좀 감추려고 하는지 아니면 있는 실체를 제대로 아는 부분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는 들어가면서 소감은 저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대한 평가는 국민과 시청자들이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검찰 조사와는 분명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출석 예정된 인물 중에 주목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기자 어떻게 예상됩니까? 질문이 아마 집중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김기춘 전 실장이 아무래도 야권이 주력하는 이제 세월호 7시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둘러싸고 어떻게 보면 그 키를 쥐고 있는 핵심 인물이다라고 야권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 청문회 출석은 하겠다라는 입장은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아직 뭐 모습은 드러나지 않았는데 예. 만약에 김기춘 실장이 출석한다면 야권으로서는 가장 그쪽에 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한테 집중됐듯이 예. 오늘 김기춘 전 실장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김기춘 전 실장이 뭐 아무래도 야권으로서도 구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탄핵 때 탄핵 소추를 추진했던 여권 인사이기도 했고요.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도 초기 왕실장으로 불리면서 야권으로서는 통진당 해산 심판이나 그런 것도 결국 김기춘 전 실장이 다 개입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관전 포인트다,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9시 30분이 조금 지난 시각인데 아까 말씀드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아직 출석하지 않고 있고 또 다른 키맨으로 꼽히고 있는 고영태 전 WK 이사도 아직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고영태 전 이사 같은 경우는 저번에 검찰 출석이 끝나고 나서 많은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조금 입을 열 가능성이 있을까요? 고영태 씨 같은 경우는 최순실의 최측근으로 알려졌죠. 그러니까 네. 지난 10월 27일 밤에 전격적으로 검찰에 본인이 스스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 또 기자들도 좀 아이러니했던 부분이 27일 날 밤에 스스로 찾아와서 조사를 받겠다고 온 이후에 24시간이 지나고 48시간이 지나고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고영태가 너무 안에서 좀 강압적인 조사를 받는 게 아니냐, 잠도 안 재우고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본인이 나가기를 꺼려했다는 겁니다. 검찰에서 좀 이른바 좀 보호를 받고 싶다.
그러니까 이 고영태가 그 검찰 조사에서 지금 키맨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순실이 특히 뭐 K스포츠 재단, 또 미르재단에 대한 그 관여, 연관성에 대해서, 그리고 박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영태가 굉장히 많은 네.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펜싱 선수 출신입니다. 네. 방콕 아시안 게임에 국가대표로 출전을 해서 금메달도 땄고요. 네. 근데 또 여성들을 상대로 한 그런 유흥업소에 또 일했던 전력이 일한 있죠. 전력이 또 있죠. 그러니까 네. 좀 어떻게 과연 최순실과 이렇게 엮여서 측근이 됐느냐에 대한 좀 의구심을 자왔는데, WK에서 일에 관여를 하면서 독일 법인의 대표 이사도 지냈고 한국 법인의 이사도 지냈습니다. 그만큼 최순실과 정말 가까운 관계라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예입니다. 근데 어제였죠. 어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으로부터 고영태의 친척에 대한 인사청탁까지 받았다라는 얘기를 또 털어놨거든요. 네. 그 고영태가 깊숙이 관여돼 있고 이번 사태에 키맨으로 또 집중을 포커스를 맞췄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고영태가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최순실과 약간 틀어졌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폭로성 발언을 했다라는 쪽으로 현재까지 알려져 있고요. 10월 27일 날 검찰 조사를 받고 돌아간 뒤 조사를 받은 지 사흘 만에 최순실이 영국에서 전격 귀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본격적인 국면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시간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의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영태 씨의 입에도 참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도 나오고 있지만 출석하는 인물들도 있지만 최순실 씨를 비롯해서 불출석하는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의 증인들이 특히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이 많거든요. 네, 아무래도 오늘 청문회, 어제가 이제 재벌 총수 청문회로서 관심을 끌었다면 오늘은 아무래도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 씨가 핵심 증인이기 때문에 최순실을 비롯해서 최순실 씨 일가라고 하죠, 저희가. 네. 통상 이제 최순실 씨 언니 최순득 씨, 그리고 최순실 씨 조카인 장시호 씨, 장시호 씨 오빠인 장승호 씨. 이런 일단 최순실 씨 일가가 있었고, 또 다른 포인트가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비롯한 우병우 씨의 장모인 김장자 회장, 이 정도가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일단 이들은 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출석 요구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쪽이고요. 네. 다음에 이제 최순실 씨 일가는 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아무래도 본인이 오히려 여기 나가서 국정에 나가서 밝히는 게 오히려 본인한테 법적으로 불리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을 테고요. 어떻게 보면 재밌는 게 좀 불출석 사유서가 좀 이제 각양각색인데요.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상의 이유, 최순실 씨도 건강상의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순실 씨는 특히 공황장애라고 네. 계속 이제 변호인 통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법무부가 이제 국정조사 특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최순실 씨가 구치소의 반입한 또는 이제 거기서 현지에서 반입한 물품 중에서 공황장애 관련 약품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따라서 복용한 약이 없는데 계속 공황장애로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사실이냐, 거짓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더불어서 이제 장시호 씨, 어떻게 보면은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는 인사들이 대부분의 수사상의 이유 또는 건강상의 이유를 거의 한 목소리로 얘기하는데, 이번에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핵심 3인방으로 꼽히죠. 문고리 3인방으로 언론에서 얘기하는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 같은 경우도 다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네.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자녀에게 영향을 미쳐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 또 장시호 씨의 오빠인 장승호 씨는 또 특이하게 유치원 교육 일정이 있다, 이런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 학부모 모임이 있다고 해서 빠진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정서랑은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이거든요. 여기에 강제로 출석하게 하거나 그런 방법도 없는 건가요? 참 문고리 3인방도 다 안 오는 걸로 이렇게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하는데, 네. 문고리를 놨지만 아직도 권력을 쥐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좀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중계가 되는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와라 하는데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청자들께서는 왜 저 못 끌고 나오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텐데 국회에서 그 증언 감정 등에 관한 그 법률 6조를 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 그 해당 증인에 대해서 지정한 장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국회가 되겠죠. 국회까지 동행할 것을 나오라고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법적인 규정은 있습니다. 다만 이게 강제력이 약합니다. 법원에서 발부받는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한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구속력이 좀 네, 적다라고 지금 현장에 볼 수가 진회색 있습니다. 차량이 등장을 했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인물인데요. 그만큼이나 취재진의 열기도 정말 뜨겁습니다. 지금 취재진으로 둘러싸여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요. 네, 현장음 좀 높여주시면 발언을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마쿠 배우로 지금 총괄 기획자로 지목받고 계신데요. 최순실 관련 질문이 쏟아지는데 따로 답변은 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나오는 관심을 모으는 증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검찰 조사를 안 받은 인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피의자로 입건을 해서 내사를 하고 있다라고는 얘기했지만 실제로 강제 수사의 한 기법인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는 때가 되면 김기춘 전 실장을 불러서 조사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특별수사본부에서는 하지 않았고요. 네. 결국은 특검 수사의 가장 중요 타깃 중에 한 곳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쪽으로 몰릴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네, 어제는 이재용 부회장한테 질문이 집중됐다면 오늘은 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한테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취재진의 질문에도 불구하고 입을 굳게 다문 채 그대로 들어와서 현재 방문증을 교환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검찰에서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어떤 사실이 나올 가능성도 오늘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만큼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대답을 이끌어내느냐가 또 하나의 관건이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기춘 전 실장에게 많은 관심을 모이는 이유는 그동안에 여러 의혹들이 있지만 조사를 실질적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의구심을 불러올 수밖에 없겠죠. 김종 전 차관이나 앞서서 출석한 차은택 씨나 이런 경우에는 이미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본인의 혐의들이 낱낱이 밝혀졌거든요. 물론 법원 재판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이 다시 따져봐야 되겠지만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 밝혀진 본인의 잘못들이 있는 반면에 김기춘 전 실장은 의혹들은 무성한데 실질적인 조사를 받지 않았단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국조특위위원들이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날카롭게 질문을 하게 될 것이며 또 그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련한 정말 누구보다도 노련한 인물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빠져나가느냐. 또 사실 이런 오늘 청문회 과정을 특검에서도 굉장히 주의 깊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답변 과정들이 앞으로 특검 수사하는 데 하나의 참고 자료, 중요 참고 자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부분이 결국 특검 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거로 밝혀질 경우에는 위증에 또 문제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관심을 모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그동안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거든요. 최순실 모른다 이렇게 일관되게 답변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당당하게 출석한다고 한 거를 보면 조금 자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앵커께서는 김기춘 실장이 출석을 할 때 굉장히 의기소침하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되게 뻣뻣하게 들어올 거라고 예상했던 생각했습니다. 그대로 네, 들어온 그대로 겁니다. 들어온 거죠. 본인의 어떤 그동안의 정치인으로서 또 법조인으로서 가져왔던 그런 관록들 이런 것들을 전혀 굽히지 않고 오늘 네. 자세 또 똑같은 그런 입장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카메라 기자가 엘리베이터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따라가서 취재를 했는데 끝까지 입을 앙 다물면서 이렇게 네. 근엄한 표정으로 가는 모습 김기춘 보셨습니다. 실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제가 이렇게 청와대 출입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정말 말 그대로 왕 실장,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김 실장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정이 되지 않을 정도로 네. 그만큼 청와대에 있어서의 그 핵심,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권력으로 그 가장 큰 중요 루트로 우리가 김기춘 실장을 알고 있었는데 이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불거지면서 최순실이라는 또 다른 실세 인물이 있었다는 게 이제 알려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두 어떤 권력의 막강한 권력의 중심축인 두 축이 서로 모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의아스럽다라고 의혹이 집중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뭐 저희- 말씀하신 대로 뭐 의원들의 역할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질문을 날카롭게 해서 이제 답변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쉽다는 평이 많았는데 의원들의 어제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들은 전체적으로 어제 보면은 특별한 일단은 그 재벌 총수들이 자진해서 솔직하게 폭로를 하는 거를 많이 기대한 것 같고요. 네. 본인이 어떤 물론 송구 질의를 여야 모두 격앙된 촛불 민심을 감안해서 의원들한 재벌 총수들한테 강하게 푸시를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재벌 총수가 입을 스스로 열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테고요. 네. 다만 이제 의원별로는 다양한 이제 질의를 총수들이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 총수들한테 질의를 하면서 일부 성과를 얻는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가장 이제 좀 눈길을 끄는 게 조원동 전 경제수 아까 오늘 청문회에 이제 출석한 장면을 보셨는데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CJ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이다라고 전했다. 네. 이게 이제 송경식 CJ 그룹 회장의 발언이거든요. 결국은 개인 사기업의 로얄 패밀리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총수 일가의 퇴진까지도 대통령이 개입했다라는 주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어제 눈길을 끄는 눈길을 끄는 발언이었다고 보면 될 테고요. 예. 오늘 같은 경우도 물론 이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글쎄요 이렇게 예상을 뛰어넘는 답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네. 노련하게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의외에 좀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조원동 전 수석이 발언할 수도 있고요. 일단 아직 출석하는 장면은 안 잡혔는데 일단 출석 의사는 표시는 했습니다. 문화부의 노태강 전 국장이거든요. 이 네. 박근혜 대통령이 나쁜 사람을 지목했다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데 만약에 노태강 국장이 출석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 만약에 출석을 한다면 이분도 만약에 청문회장에서 또 다른 발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늘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의원들이 질의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이 또 세월호 관련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이와 관련해서 또 오늘 이슈가 된 게 이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머리를 했다 이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내용이 참 이슈가 됐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은 지금까지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전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의혹 제기 거기에 대한 의구심은 나날이 증폭돼 있고 그 오전 그런 보도 같은 경우도 그런 일환에서 계속 세월호 7시간 그 골든타임 동안 과연 대통령이 무엇을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이미 특검법에는 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대면 조사 여부를 놓고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결국은 최순실 일당이 기소되는 날 거기에 공모자로 공모 관계에 있다. 쉽게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과 공범이다라는 거를 검찰이 적시하니까 나는 조사를 안 받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제 특검 조사는 받겠다고 한 상황에서 그럼 특검에서 대면 조사할 때 물론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 여부, 그러니까 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해서 대통령이 실질적인 지시를 했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지금까지 전혀 다뤄지지 않았던 세월호 7시간 동안 과연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고 이 부분이 국가 지도자, 국가 원수로서 과연 적정한 행동이었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직무유기 쪽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 수사 단계에서는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뭐 한겨레와 SBS의 보도에 따르면 90분 동안 그 올림머리를 하는데 시간을 썼고 또 뭐 청와대 측에서는 뭐 20분 정도 이렇게 했다.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게 뭐 90분 동안 만약에 머리를 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면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이 되지 않을까요?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예. 세월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들이든 아니면 정말 큰 관련은 없지만 한 명의 국민이든 간에 국가 원수가 국가 지도자가 그런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재앙 앞에서 그런 식의 태도를 보였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지탄을 받을 수가 없을 텐데요. 그러니까 네. 일단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막 지금 속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좀 검찰 수사, 특검 수사 과정을 통해서 일단 본인이 직접적인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뭐라고 예단하고 몰고 가기는 다소 좀 위험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어제 오늘 청문회가 또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레 탄핵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레 탄핵 표결에도 오늘 청문회가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야권이 이 국정조사 청문회 일정을 잡은 것 자체가 9일 탄핵 표결 데드라인을 염두에 두고 잡았습니다. 야권에서도 그건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이쪽에 어제 오늘 계속 이제 저희 방송에서도 계속 라이브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언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국민들이 관심이 집중되다 보면은 새로운 의혹이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정치권으로서는 가장 부담스러운 게 국민 여론이거든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탄핵이 부결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왔다가 주말에 지난 토요일에 예상보다 너무 많은 촛불 민심이 확인되면서 또 갑자기 또 탄핵 쪽으로 또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정치권은 이런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이렇게 나오는 물론 추가 폭로가 나오느냐 마느냐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어떻게 보면 검찰 조사, 검찰 수사, 혐의 입증과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 그와 별개로 정치적으로는 어떤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발언이라든지 태도 이런 것만 해도 충분히 탄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여야 정치권 내일 모레 이제 탄핵 표결에 나서야 하는 여야 정치인들도 이 청문회와 관련된 민심을 굉장히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정현 당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랑 회동을 갖고 이렇게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야를 사실상 거부하고 장기전에 들어간 모습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국회에서 탄핵은 가결되는 걸로 야권에서도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하고 있거든요. 이제 승기를 잡았다. 어떻게 보면 탄핵 가결 정족수 200명을 넘었다. 아직은 속단하기 일입니다만 네. 그렇게 야권에서 자신하고 있고 청와대에서도 어느 정도 그 부분까지는 인정하고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다음 단계가 헌재 심판이 되겠죠. 헌재 심판까지 가는 장기전을 선택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정진석 이제 이번 주에 박근혜 대통령이 별도의 4차 담화를 내놓지 않겠느냐 이렇게 관측도 나왔었는데 일단은 직접 담화 증인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고영태 전 더블T 이사입니다. 이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취재진들이 몰려들어오자 약간의 짜증 섞인 표정도 엿보였는데요. 빠르게 치고 들어가서 지금 문 안으로 들어간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굉장히 이 상황에 고영태 씨로서는 좀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자체가 네. 앞서서 검찰 조사에서는 사흘 동안 조사를 받았지만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모두가 오픈돼 있는 상황에서 생중계가 되는 상황에서 발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실제로 어떤 심경으로 저기를 나오게 되는지 좀 저희도 궁금합니다. 직접 둘이 얘기를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최순실 씨 변호인이랑 조금 전에 통화를 했는데요. 네. 최순실 게이트,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청문회에 최순실이 없다. 이거는 좀 정말 말 그대로 지금 자막으로 나오고 있지만 맹탕 청문회를 대표하는 그런 것 같은데 최순실 씨 본인이 불출석을 하겠다라고 변호인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변호인이 이러이러해서 좀 안 나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한 게 아니고 법률적인 조언, 안 나가도 큰 문제는 없지만 이런 권유를 했지만 최순실 본인이 건강 상태보다는 재판, 그러니까 19일 날 첫 재판이 열리는데 재판에 대해서 혹시라도 오늘 말을 한 내용들이 불리하게 작용을 할까 봐
본인의 그런 부분 때문에 최순실 씨 본인이 오늘 출석을 안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차은택 씨나 지금 보이는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 대해서 최순실 씨 쪽도 이제 재판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방어 논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두 사람의 오늘 증언이 어떨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린 지켜보고 있겠지만 대답은 뻔할 거다. 다소 냉소적으로 지금까지 그들이 좀 모든 것들이 최순실의 책임이고 최순실에게 지시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좀 몰고 갈 거다라는 그런 답변을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통화를 통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예상을 해보자면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약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참 뭐 어떻게 보면 힘겨웠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고영태 씨는 처음에 미르케이 재단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해외로 나간 뒤에 들어오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지금 차은택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도피 중에 귀국을 했고 최순실도 독일과 영국을 전전하다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고영태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방콕에서 태국에서 이제 들어와서 본인 스스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발로 검찰청을 찾아와서 나 조사받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 날에도 안 나가고 그 다음 날이나 돼야지 이제 뭐 검찰의 보호 아래 있다가 나가면서 이른바 최순실 귀국과 동시에 일종의 바통 터치를 하고 이번 수사의 흐름이 고영태에서 최순실 쪽으로 급격하게 이동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상 거의 외부와의 노출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과연 그 기간 동안에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한 달 반가량 지난 지금 상황에서 고영태가 오늘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 또 의원들의 질의가 어떤 식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어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가 오늘 청문회 또 하나의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들어온 내용을 보면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차은택 씨가 이 정중앙석에 아마 배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이 집중되는 데다 정중앙석에 앉으면 아무래도 더욱더 이렇게 피로도가 쌓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앵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예.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제, 기업 총수들 보면 어제도 좀 질문이 많이 집중됐던 인물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가운데 쪽에 앉지 않았습니까? 예. 뭐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 사실 국회에서 그거를 증인석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아무래도 그렇게 좀 집중이 되는 부분 쪽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9시 51분쯤에 가장 늦게 고영태 전 이사가 출석을 했고요. 이제 뭐 차은택 씨나 김종 전 차관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 핵심 키맨으로 불리는 인물들은 대부분 출석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 가장 중요한 인물인 최순실 일가가 빠졌기 때문에 약간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나올 수가 없다고 보이는데 그 후로도 뭐 최순실에 대한 다른 추가 조치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최순실은 이미 재판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첫 재판을 19일 날 다다음 주에 받게 되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부분, 기존의 뭐 직권남용이나 강요죄나 횡령죄 외에 추가적인 부분, 뇌물죄 역시 어떻게 적용하느냐, 추가 기소를 하느냐 이런 부분으로 집중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거의 마무리됐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뭐 수사본부를 해체하거나 이런 공식적인 해체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모든 그 수사 흐름이 특검으로 넘어갔고 어제 검찰에서 1톤 트럭 분량의 조서만 300에서 400페이지 뭐 그런 만큼의 많은 수사 기록을 이미 특검에다가 넘겼거든요. 특검에서는 그 최순실과 그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검찰 지금까지 한 달 반 동안의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수사 기록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소 사실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추가 기소를 하는 방안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어쨌든 이 부분에 청문회는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최순실 그리고 최순실 일가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증언을 가지고 어떻게 좀 적용될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0시에 청문회가 시작될 예정이다 보니까 이제 증인들이 청문회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차은택
전 감독이 이동하는 모습도 보셨고요. 원래 당초 노태강 현 사무총장도 출석할 것으로 보였지만 아직까지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저 지금 화면은 아닙니다만 그 청문회장 앞 통로를 통해서 그 재벌 증인들이 단체로 이동하는 풍경을 보였는데 조금 전 화면에서는 일단 차은택 전 감독만 따로 이동을 했고 지금 다시 나머지 증인들이 다 같이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노태강 국장이 계속 와 있네요. 예. 네. 저희가 놓쳤던 것 같아요. 주원동 전 수석 뒤에 있는 지금 뒷모습 지금 보이는 뒷모습이죠. 사람이 예. 노태강 전 국장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노태강 전 체육국장 같은 경우도 오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게 해석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동안 뭐 화제 중심에 섰던 인물이기 때문에 주요 참고인 정도의 발언을 하겠지만 사실상 핵심 피의자 단계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어쨌든 국정조사도 그렇고 향후 특검 수사에도 그렇고 오늘 발언의 어떤 참고인들의 발언 증인으로 참 출석했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일종의 참고인으로 보였던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들의 발언들이 중요하게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어제 총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뭐 미리 예행 연습까지 실제 연습처럼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돌발 발언이나 돌출 발언들은 안 나왔거든요. 오늘은 좀 뭐 긴 피로도에 따른 돌출 발언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어제 같은 경우는 짜여진 답변의 냄새가 너무 짙게 났다라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뭐 우리는 강요에 의해서 했고 좀 뭔가 바란 게 없다, 대가를 바란 게 없다. 진짜 천편일률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뭐 자체 법무팀도 동원이 됐을 거고 회사의 모든 싱크탱크를 동원해서 이런 청문회에 대한 준비를 했겠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다 소위 말하는 각자 노생.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왔는지에 대한 것들은 청문회를 지켜보면 알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국조특위위원들이 얼마나 송곳 같은 질문을 통해서 발언을 이끌어내느냐 아니면 실질적인 발언을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태도만 봐도 이 사람이 정말 좀 감추려고 하느냐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청문회장 모습을 보고 계신데 어제 청문회를 보셨던 분들은 많이 익숙한 장소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가장 화면 아래쪽에 증인들이 착석을 하고 있고 이제 반원 형태로 여야 의원들이 둘러싸서 잠시 후에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